성장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이 한 가지를 놓쳐서 성장 기회를 허무하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우리 아이만 키가 안 클까요?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장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아이의 최종 키는 물론 체력과 면역력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이 한 가지를 놓쳐서 성장 기회를 허무하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아이의 키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관리 포인트까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시기, 이때가 바로 2차 성장 급진기입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8cm에서 많게는 10cm까지 자라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성장 격차는 확 벌어지게 됩니다. 같은 나이 같은 체격으로 시작했어도 생활 습관에 따라 반년 만에 5cm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 물은 잘 안 마시고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섭취량도 늘어나게 됐죠. 또 식사 중에도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경우가 많고요. 게다가 운동 부족은 무려 90%를 넘습니다. 이런 습관들 아이의 키와 체력을 갉아먹는 지름길입니다. 성장은 단순히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장 에너지를 계속해서 뺏어가는 방해 요소들, 아이 몸속에 분명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기 사춘기를 불러오는 성조숙증, 아직 뼈가 충분히 자라지 않았는데 호르몬 분비가 빨라지면서 성장이 일찍 멈춰버리는 상태입니다. 성조숙증이 오면 뼈 성장이 조기 종료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 키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조숙증의 주범이 되는 소화비만, 체지방이 많아질수록 여성 호르몬 분비가 앞당겨지고 그로 인해 사춘기 시작도 빨라집니다. 또 비만은 관절에도 부담을 주고 활동량을 줄이며 전반적인 성장 에너지 소비를 떨어뜨립니다. 아주 아프게 만드는 호흡기 질환, 감기, 비염, 기관지염과 같은 만성 호흡기 문제는 몸의 기초 체력을 깎아먹고 수면의 질까지 낮춥니다. 아이들이 밤새 코가 막혀 하거나 기침을 한다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깊은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면역력 저하로 생기는 알레르기 질환, 비염,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은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또 지속적인 가려움이나 불편감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그 자체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식욕부진과 소화장애, 성장을 위해선 먹는 게 중요한데 소화기 기능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영양이 돌지 않습니다. 식욕이 없고 자주 배가 아프고 변이 불규칙하다면 그건 아이의 몸에 에너지 공급 라인이 막힌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신경계 불균형에서 오는 틱장애, 스트레스, 불안, 긴장감이 반복될수록 무의식적인 눈 깜빡임, 얼굴 찡그림, 음성틱 등이 나타납니다. 이런 틱 증상은 뇌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이며 정서적 안정과 성장 에너지의 흐름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 저하로 인한 성장 호르몬 감소. 밤에 잠은 자는데 아침에 피곤해한다면 숙면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수면 초기에 깊은 잠을 잘 때 분비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성장의 속도도 자연히 늦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하나같이 아이의 몸의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고 성장판을 자극하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까지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키만 보지 마시고 아이 몸의 안쪽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진짜 성장 관리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키를 키우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건 뭘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자는 것. 이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잘 먹기. 요즘 아이들 먹는 게 부족한 게 아니라 균형이 무너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군것질, 인스턴트, 탄산음료에 입맛이 길들여져 정작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 칼슘, 아연, 비타민 D는 턱없이 부족하죠. 하루 3끼를 챙기되 단백질은 매 끼니마다 포함하고 편식은 줄이며 과한 간식과 야식은 줄이는 식습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둘째, 잘 움직이기.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잘 뛰어놀아요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운동이라고 보기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하루 6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일주일에 5번 이상 꾸준히, 여기에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꼭 포함하면 성장판 자극, 혈액순환, 체형 교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잘 자기.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집중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TV 게임 등으로 취침 시간이 자꾸 늦어진다면 호르몬이 분비될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스마트폰 끄기, 취침 전 방은 어둡게 조용하게, 머리는 시원하게, 아발은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수면에 들어가기 쉬워지고 자연스럽게 성장 호르몬 분비도 촉진됩니다.
앞서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키가 작아서요 하며 병원을 찾는 부모님과 상담해보면 단순히 키만 느리게 크는 게 아니라 함께 겪고 있는 숨은 문제들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는 호흡기 약한 아이, 콧물 기침이 늘 반복되는 알레르기 비염, 자주 아프고 기운 없어 보이는 면역력 저하, 예민하고 걱정이 많아 스트레스와 불안을 쉽게 느끼는 아이, 밥을 잘 못 먹거나 배가 자주 아픈 소화기 기능 저하 아이들. 이런 문제들은 하나같이 아이의 성장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성장판이 활발히 작동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장 치료를 한다면 단순히 키만 보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성장 치료는 아이의 전반적인 몸 상태를 함께 다루는 종합적인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처럼 성장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를 함께 진단하고 복합적으로 치료합니다. 성장을 촉진시키는 성장 한약으로 기혈을 보충하고 비염이나 장기증 같은 호흡기 질환은 면역력 강화를 해서 함께 다스리고 틱이나 불안,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계 긴장도 진정시키는 치료를 병행합니다. 또한 소화기 기능을 회복시켜 영양소 흡수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치료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약 치료, 침등 치료, 추나요법, 성장 마사지 치료 등 아이의 상태에 맞게 복합적으로 진행됩니다. 결국 키는 결과일 뿐이고 아이의 몸이 제대로 기능하고 균형이 맞춰질 때 비로소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성장은 유전도 중요하지만 결국 골든타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아무리 노력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이가 잘 먹고 있나요? 몸을 자주 움직이고 있나요? 제대로 자고 있나요? 혹시 스트레스나 틱 증상, 비염, 소화불량 같은 문제는 없나요? 지금 이 시기 아이의 건강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성장판은 다시 반응하고 아이는 한 걸음 더 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성장 가능성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키워주세요.